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리스크가 이어지면서 최근에 6일 중에서 5일 하락했고 오늘 낙폭이 좀 유난하게 큰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코스닥 역대 하락 종목수 3위, 장중에 2위까지였는데 후반에 조금 만회가 돼서 어쨌든 역대 하락 종목수 3위 기록했습니다. 투매가 많이 나왔다는 의미죠. 외국인들 순매도 규모는 축소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매도 비중은 유지가 됐거든요. 오늘은 어제하고 비슷하게 팔았는데 어디서 좀 매수가 조금 보충이 돼가지고 순매도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뭐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군들 재건주 중에 일부, 게임주 중에 일부인데 이게 또 업종 내에서 종목 내에서도 엇갈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 전체적으로 좀 차별화 장세, 그나마 올라가는 쪽에서도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우선 미증시가 뭐 이렇게 썩 좋은 흐름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올라간 업종이긴 한데 하락한 업종이 우리 증시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뭐 제약이라든가 아니면 IT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부진했잖아요. 그러니까 미증시 올라갔어도 우리한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고, 미증시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지수 자체보다 동일가중 지수가 올라가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메가세븐보다 그 외 주변주들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하고 뭔 상관이냐? 그 메가세븐은 대체로 글로벌, 그러니까 다국적 성향의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종목이 못 간다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어떤 무역 환경 자체가 좀 불안정해진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그 대신에 미국 안에서만 장사하는 기업들,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 이런 것들 때문에 내수주들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 증시 입장에서는 또는 아시아 증시 입장에서는 그다지 썩 좋은 환경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투자들이 미국 쪽 주식을 많이 보유해서 보유 금액이 지금 1,000억 달러가 넘어갔다고 하잖아요. 국내 빠졌을 때 국내 주식을 사야 되는데 미국이 더 나니까, 그러니까 미국 쪽으로 자꾸 몰려가면서 시장이 빠졌을 때 어떤 안전장치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뭐 주목해 볼 만한 뉴스는 앞서 말씀드렸던 엔비디아를 비롯한 이런 반도체주들이 빠지는 점, 이게 아무래도 초반부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눌러놓고 출발하니까 시장이 움직이기 어려운 그런 환경을 만들어줬고, 여기에 이제 계속 트럼프 관련된 뉴스 나오면서 시장 빠질 거야, 빠질 거야,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심리가 좀 위축되는, 특히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가장 상단에 있으면서 종목 수도 많고, 이런 종목군들이 반도체 2차 전지인데, 좀 어둡게 보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들이 빠졌을 때 이게 저점이다라고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리고 오늘 그 미국에서 나온 보도를 보면, 다국적 기업보다 러셀 2000 지수가 더 오르는데 이거는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 때문이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 올라가도 우리한테 상관이 없다라는 거고, 저런 정책 자체는 다국적 기업이면 우리나라는 수출 많이 해야 되는 기업이니까 저런 기업들 올라가줘야 우리가 좀 풀릴 텐데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부 환경 자체가 별로 좋지 않은 것도 있고, 그리고 JP모건에서는 이게 트럼프 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갈 거냐.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 금리가 5% 이하면은 트럼프 랠리가 이어지고 그걸 넘어가면 끝날 거다. 근데 그러면 5% 넘어가면 우리 증시가 좋은 거냐? 그럼 난리가 나죠. 예, 금리가 올라가면 안 좋은 거니까. 그래서 전반적인 외부 환경 자체가 금리도 계속 올라가고 뭐 미국 쪽으로 쏠림이 나오고 이런 것들만 자꾸 보여지게 만들어져서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오늘 이게 좀 부담을 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 뉴스 나오면서 투자자들이 좀 많이 위축된 측면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보통 1,400원 넘어가면 개입을 해서 떨어뜨리는데 오늘 장은 아예 그냥 1,400원 살짝 아랫밖에 못 만들고 그냥 1,400원 돌파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1,400원을 왜 불편해하냐면 1,400원을 넘어갔던 사례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환위기 때랑 2008년도 리먼 사태 터졌을 때랑 레고 사태 터졌을 때 정도? 예, 그때 외에는 여간에서는 1,400원을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무려 1년 사이에, 2년 사이에 1,400원 두 번 넘어오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투자들의 머릿속은 1,400원은 뭔가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최근에 우리나라 환율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 달러 강세 때문에 그런 거라 이게 뭐 신용 경색 조짐 이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는데 일단 투자들은 아무래도 경계를 하게 되죠. 그리고 환율이 올라가면 외국인들은 환차손 때문에 선물을 매도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물 매도하면은 수급이 꼬여요. 그래서 오늘 환율이 아마 좀 수급을 꼬이게 만드는 직접적인 뉴스 제공을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다음에 종목으로는 하나 먼저 바로 잡을 게, 제가 어제 삼성전자가 120원선 깨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가 아니라 오늘 터치를 한 거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보는 증권사 HTS 상으로는 그렇게 나왔는데 다른 증권사 HTS 보니까 달라요. 그래서 뭐가 만드는 거지라고 보니까 오늘 이걸 보니까 이제 제가 보던 증권사 HTS에서만 설정이 뭔가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53,100원
예, 그러니까 오늘 53,000원이니까 오늘 깬 거예요. 100원이긴 하지만 어쨌든 120월선을 삼성전자가 이탈한 건 오늘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이건 바로 잡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이 올라갔는데 이게 이제 어떤 현상을 만들어내 버렸냐면 최근에 포지션 보면 외국인들이 상방이 아니잖아요. 하락 쪽 우위로 됐다고 볼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만기 앞두고. 근데 LG에너지 솔루션이 올라가 버리면 지수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죠.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더 세게 때려야 지수가 하락될 수 있잖아요. 그럼 투자들이 딱 볼 때, 저 두 종목 빠지네? 이래버리면 하락인가 보다라고 하락 쪽으로 또 싹 몰려서 가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파생 쪽의 영향력이 좀 커진 측면도 시장은 좀 불안하게 되는 그런 이유로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 이럴 때 보통 제약바이오가 인버스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지금 뭐 금리가 높은 수준이다 보니까 안전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약바이오까지도 밀려버리는 상황이 됐고, 다음에 그동안에 코스닥에서 좀 선전했던 이런 이제 SM 같은 엔터주들도 일부 이제 실적이라든가 이런 이슈 나오고 하면서 이제 또 밀리고 하면서 좀 안전판 없이 그냥 테마 쪽에서만 도는 예, 그런 양상이 만들어진 것도 또 이제 부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에선 외국인들이 오늘 팔았는데 우선 연기금이 오늘 제법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연기금이 들어오고 앞으로도 계속 제가 보기엔 좀 들어올 것 같은데 그냥 알아서 셀프로 투매하는 예, 그런 형태가 만들어졌어요. 투매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그렇고 선물 매도는 오늘 또 막판에 줄였죠. 그러니까 오늘 장 초반에 좀 덜 하락했던 게 어제 막판에 외국인 선물 줄이면서 그 영향이 초반에 영향을 줬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일 초반도 증시가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분 동안 영향 주고 지나가는 거라. 근데 외국인들이 지금은 선물 매도력이 별로 없어서 별로 없는 거 가지고 그냥 때렸다가 좀 회수해서 매도 조금 충전했다가 또 때리고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선물 매도력은 별로 안 남은 걸로 보여진다. 그리고 연기금이 매수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외국인들 오늘 매매를 보면 매도 비중은 되게 비슷해요. 어제도 25%였는데 오늘도 25%여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늘리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매수가 어제 확 줄였다가 25%에서 21%로 줄었다가 23%로 늘렸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도 비중은 일정한데 매수 비중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그래서 파는 거 보면 그냥 삼성전자예요. 2,300억 순매도인데 삼성전자 3,50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빼면 외국인도 오늘 안 판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오늘 매도한 거 보면 금융주 일부 좀 매도가 있는 게 특징이었고, 그다음에 자동차 좀 매도했고, 매수 쪽은 이제 반도체, 예,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 규모가 크진 않지만 어쨌든 매수했고, 네이버 매수 들어온 게 특징이었고,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일부 좀 매수해 있었고요. 근데 방산이라든가 이런 쪽 그동안에 좀 매수했던 금융방산이 쪽이 매도로 간 게 좀 특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은 좀 이슈가 있는 종목들, LG에너지 솔루션, 뭐 네이버, 자동차, 항공우주, 조선, 철저하게 이제 이슈 있는 종목군들만 좀 골라 담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들은 오늘 특징이 그동안에 제약을 샀잖아요. 근데 제약을 팔고 반도체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창고 잘 보시면 반도체주 중에 JP모건 창고로 매수 잡힌 종목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뿌리면서 반도체주를 고르게 되게 많이 사는 이 순위 아래쪽으로도 보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쪽을 좀 담는 모습을 보였고 반면에 이제 기관은 좀 반대죠. 반도체를 되게 많이 팔았고 그 외에는 뭐 제약, 2차 전지, 엔터 뭐 이런 것들을 골라서 예, 그러니까 뭐 특정 업종을 쫙 샀다기보다는 업종에서 SM은 팔고 YG는 사고 JYP는 사고 이렇게 엇갈렸잖아요. 그래서 골라 담는 예, 그런 형태를 보였습니다. 자, 요약을 해보면 이제 미국 우선주의 트럼프 랠리가 이어지는데 메가세븐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나 애플이나 이런 종목들이 살아나면 미국 우선주의가 일단 랠리에서 일단 깨진 거다. 단기적으로. 그러면 우리 증시가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 그리고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만 팔거든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만 파는 것 자체도 무서운 건데 더 무서운 거는 다른 것까지 팔기 시작하면 더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그 단계로는 안 가서 좀 파생놀이만 좀 하는 느낌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팼다 들뺐다 이런 패턴으로 가는 것도 힘들죠. 그러니까 내일장 정도에서 매도가 확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줘야 된다. 두 가지 조건. 미국에서 메가세븐이 좀 움직이고 삼성전자 매도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코스닥 오늘 특이했던 게 뭐냐면 지수는 오전 저점 깨고 내려가고 막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오전 10시 저점 위에서 종가가 만들어진 그 저점을 오후까지 안 깬 업종이 되게 많았어요. 의외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지수보다 먼저 저점 친 종목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 이런 종들은 에이 나는 먼저 바닥 칠래. 그러니까 폭락만 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보일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좀 잘 찾아보시면 수급에서 빠졌을 때 기관이 샀네 이런 종목들이 몇 개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찾아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이 만약에 반등을 할 때 첫 업종이 뭐가 될 거냐 이것도 의미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이 좀 선호하는 업종이 살짝 갈려서 어느 쪽으로 갈 건지 뭐 제약이 될 수도 있고 2차 전지가 될 수도 있고 반도체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첫 반등 업종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닥 자체가 올해 들어서 작년도 하반기 이후에 이제 특징이 뭐냐면 4분기 이후에 보통 코스닥은 75 밑을 과매도라고 하는데 이제 패턴은 70 밑에서 턴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제일 나쁜 시나리오. 제가 이제 여름 때 별로 안 좋았다. 그때 반등이 V자로 안 나오고 박스만 돌아서 시장이 하락한 상태에서 흘러내리는 케이스가 됐다고 했잖아요. 지금 조짐상으로는 그때하고 되게 비슷할 것 같이 보이긴 해요. 지금 같아서는. 근데 이게 그때 같지 않으려면 여기서 빵 하고 하루 이틀 안에 또 쭉 치고 올라가는 그런 시도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위치가 될 거냐. 그러니까 특히 이제 오늘 코스닥 하락 종목 수가 장중에 1,503개인가까지 늘어나서 역대 2위였는데 그나마 막판에 한 40개 줄어들어서 역대 3위 하락 종목 수 기록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상장 주식 수가 계속 늘어났기 때문에 하락 종목 수로만 낙폭을 이제 가늠하기는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락 종목 수 기준으로 보면 역대 3위. 근데 역대 10위까지 놓고 볼 때 한 달 후에 돌아왔을 때 7번 오르고 2번 빠졌거든요. 그래서 대충 이 정도로 하락을 하면 직후에 V자로 돌리는 패턴보다는 조금 더 변동성 보이다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대략적으로 보면 한 달 후에는 상승하는 케이스가 조금 더 많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쯤에서 좀 저점 나와주면 좋은데 이게 뭐 무슨 데이터 갖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보면 수급이 바뀌어야 되는 거라서 오늘도 외국기관이 그렇다고 많이 판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일 신용 반대매도 초반에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동시호가에 하한가 찍히고 이런 종들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지점부터 이제 돌리게 되는지 요걸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지수가 저점 나올 때 당일날 하락하고 꼬리가 몸통보다 길게 나오거나 아예 통으로 몸통 끝난 날 그 다음에 아주 큰 양봉으로 나오면서 플러스 세게 나오면 그날이 이제 저점 찍은 걸로 보통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호가 아니면 이제 아직 저점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건 제가 다음 방송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기운들 내시고요. 또 제가 오늘 사실 장중에 긴급 재난 방송 장중에 할까 하다가 장중에 낮에까지는 별로 안 빠져가지고 그냥 안 해도 되겠네 했는데 이제 확 빠지더라고요. 근데 내일 만약에 좀 낙폭이 이상하거나 올라가는 게 이상하면 장중 긴급 재난 방송을 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열리는지 알라면 이제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죠.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모두 또 힘들 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